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내왕과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세 번째 한국당 전대 어디로 어떻게 아니 2월 27일 그거 옮기는 거 이제 아직 뉴스는 안 나오는데 오늘 얘기한다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소가, 옮겼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보통 전당대회를 날짜를 잡는 건 장소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일산에 있는 뭐 킨스코입니까? 네. 킨텍스. 킨텍스나 이제 우리 코엑스나 저기 잠실에 있는 뭐 체조 경기장을 많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당원들 뭐 10,000명 이상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소가 따라서 날짜가 정해지는 게 지금 기본적인 관례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아마 저기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제 이 걱정도 한다는 거예요. 네. 날짜를 잡았어. 그랬더니 남북 정상회담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좌파 같은 게 음모론 나오는 것이죠. 지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음모론 나올 텐데 이제 한국당 전당대회가 여러모로 그 국민들의 관심에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당이 저는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사실 1월 중순 정도 한국당이 전당대회 이렇게 할 때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미북 정상회담하고 이거 정말 겹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공당에서 그런 거를 다 보지를 않고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뭐 음모론이다 하는데 만약에 비건이 오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봐가지고는 지금 북한에서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ICBM은 오케이. 그러니까 종전협정까지는 갔는데 북한이 원하는 거는 제재 완화해달라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비건하고 지금 굉장히 줄다리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비건이 2월 27일 날 아무래도 열리는 게 힘들겠다. 이러면 그때는 무슨 음모론이라고 할 거냐고요. 전 그래서 좀 한국당이 정말 그 어저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던 이제 김택진 그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좀 스마트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한국당이 좀 스마트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도 아직 정말 힘듭니다. 네, 그건 알죠. 그리고 이제 한국당이 일단 스마트하지는 못해요. 제가 보더라도 인재가 많이 없습니다. 인재가 많이 없고 그다음에 좀 허덕대는데 바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날짜를 변경할 텐데 고민이 되겠지요. 뭐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남북 정상회담 날짜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이제 서울로 오는 건데 그래서 한국당 참자도 깝깝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 지금 전당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제 점점 엑스컬레이터 되고 있어요. 있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생각보다는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한국당 전당대회는 이게 이제 내년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당 구성원들은 상태는 굉장한 관심이죠. 또 내년 선거에 나올 사람들한테 굉장한 관심인데 그러나 좀 싱겁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좀 이제 나중에 합종연행에 이제 손들어주고 지지선언하게 될 거고 지금 어쨌든 세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지금 뭐 굉장히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어저께 뭐 당원들도 몇 분 만났는데 그랬었다면서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황교안 그 우세라는 거는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지금 계속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우세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현재 세로는 밀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런 게 있죠. 현재 전체 한국당 당원들, 이제 책임 당원이라고 그럽니다. 돈 내는 책임 당원들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영남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서가 또 강하게 남아 있고 이른바 국회의원들도 그 정서에 많이 따라갑니다. 지역의 그 지역 당원들 정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지지를 많이 황교안 총리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제 그 각을 세우고 있고 또 어제 이제 출마한 오세훈 출마 선언을 했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각을 세우는 이런 구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1대2의 구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요. 그렇죠. 1대2의 구도인데 이제 좀 그 3인 3색이라고 하는 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황교안 그
후보는 이제 호남을 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호남을 보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오세훈 그 후보가 이제 전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의 집권이다. 이제 네. 이거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유튜브만 했다 그러는데 저희도 진짜 매일매일 유튜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올린대요. 근데 이 네, 그분은요. 스킨십을 안 하고 유튜브 정치만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원고 아마 쓰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작가가 써주면 이제 본인이 고칠 거예요, 아마. 작가 안 쓴데 없대요. 본인이 직접 쓴대요? 제가 어저께 또 방송 봤잖아요. 직접 작가 쓴대요? 없대요. 자료 조사하는 사람은 네. 있지만은 본인이 직접 다 한대요. 자료 조사를 가져오면 쓰고. 네. 그러니까 작가가 없대요. 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를 갖고 있고, 네. 그때 이제 손석희 시간에도 나왔을 때 네. 그 작가가 쓰는 것만 읽으면서 이렇게 그럼 높이 얘기했잖아요. 평가합니다. 네. 높이 평가해요. 저는 어쨌든 이제 정치인이 컨텐츠는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네. 생각을 든 걸 글로 정리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 능력이 좀 떨어지지요. 그런데 네. 홍준표 대표 뭐 그렇다면 저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어저께 오세훈 후보가 어쨌든 후보 선언을 하는데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하고 나하고 같이 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냐고 완전히 좀 너무 이렇게 소금을 뿌린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2등, 3등이라는 이야기 서로가 뭐 네. 2등, 3등을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그 외에도 나온 분들이 많아요. 사실 네. 지금 우리 이제 언론에는 이른바 세 사람만 나와서 그렇지 김진태 그렇죠. 의원도 나와 있지요, 심재철 의원도 나와 있지요, 주호영 의원도 지금 나와 있지요. 그다음에 누구죠? TK의 그 정우택 네, 씨도 네. 나와 있지요. 네. 거의 한 1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언론이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는 지금 그분들이 속 타겠지요. 네, 정우택 씨는 이제 충청도 충북 그걸로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이제 유영화 변호사가 TV조선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자면서 이렇게 쭉 들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대랑 의자를 네. 왜냐하면 그 전두환 또 노태우 대통령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네. 이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될 때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넣어주지 않았다. 네. 이러니까 굉장히 전 그쪽을 비토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그렇죠. 그 발언은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앵커였던 그 윤 앵커가 그거는 확인을 했느냐 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다 뭐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수임 번호도 모르고 말 다 했잖아요. 굉장히 이 도수가 높았는데 발언 도수가 이거는 결국은 황교안에 대해서 약간의 비토, 그리고 김진태 밀어주기 아닐까요? 글쎄요, 뭐 저도 이제 잘은 그러니까 이제 최종 분석은 전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황교안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후보 나왔기 네. 때문에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임 번호는 몰랐고 의자도 책상도 안 네. 넣어줬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넣어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했던 분들한테 굉장히 분노 살만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황교안 총리에게는 후보에게는 전혀 유리하지 않은 이야기를 정말 돌직구를 날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제니님도 어제 인터뷰는 굉장히 의외였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면은 김진태일까요? 아니면은 조원진 그 애국당 쪽으로 그걸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안고 있어서. 그러나 어찌됐든 황교안 총리는 굉장히 좀 무슨 이야기야 하고 좀 그러실 것 같고요. 약간 네. 좀 쇼크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황교안 총리로서는 전 후보로서는 뭔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차례가 됐는데 네. 저는 이제 그 황교안 후보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단답이고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평화 시대라든가 이 태평성대 시대에는 좋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수로서는. 그래서 나온 후보들이 얼만큼 자신의 소신과 행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또 그것을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양 문화권과 그다음에 말로 했던 서양 문화권의 하나의 대립을 통해 가지고 볼 때 말로 즉 시장에서 아고라에서 얘기했던 그런 서양 문화가 한동안 이 현대를 제패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 역시 하나의 시장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악수만 하고 호호호호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떻게 이 당을 이끌어 나가고 나의 국가관은 어떤지 나의 시장 경제에 대한 소신은 어떤지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보를 주기를 바랍니다. 네. 정치인은 일단 자기 생각을 국민들 앞에 표출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표로 연결되도록 하는 게 능력이죠. 그리고 네. 그게 이제 뭐 카리스마일 수도 있고 설득 능력일 수도 있고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러네요. 네. 이영하 씨의 발언이 결국은 황 전 총리의 확장성을 키워준 발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석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아무튼 근데 정치는 일이 hil비할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이 네, hil비할 건 아니고요. 그것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포커스.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실 어려운 게 당내 선거가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뭐 대통령 선거는 여론조사 통해요. 그런데 당내 선거 여론조사 잘 안 먹힌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 다 프로들이에요.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내 번호가 이미 노출돼 있다는 소리네. 그러면 이 번호를 하면 내가 누구 지지한다는 거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기 때문에 표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힘든 게 이제 국회의원 상대로 한 선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경선. 게다가 이제 당원들 상대로 한 선거. 당원들은 다 정치 프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까봐야 된다고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근데 요즘은 한국당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변해가지고 네, 전에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전대를 하게 되면 가령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자기가 딱 성향을 파악해갖고 그분들만 이제 싹 몰고 가서 확실하게 그 표를 또 뭐 버스에서도 단속하고 그러는데 이젠 그런 거 다 못하거든요. 그리고 당원들이 말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그 신참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데. 그래서 당원들하고의 그 끈끈한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당원들에게 신뢰를 또 못 주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이번에 갈릴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수도권의 경우는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총선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당 전대는 여러분께서 좀 흥미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뭐 저나 안영환 원장이나 당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수가 유일하게 이 텐트라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겠다. 흥미진진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뭐 한국당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보수가 지금 텐트가 거의밖에 없어요. 다른 데가 텐트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좌파 같은 경우는 뭐 정의당도 있고 뭐 민평당도 있고 뭐 여러 텐트가 있지만 여기는 텐트 딱 하나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여기 써주신 보면은 뭐 홍준표 님이 답이죠. 오세훈 씨가 돼야 됩니다. 뭐 황교안 씨를 지지합니다. 뭐 여러분들 해주시고 또 김진태. 친구라면서요. 다 저분들 다 알아요. 저는 솔직히 저도 알죠. 김진태는 잘 몰라요. 다 밥 먹고 다 술 마시던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뭐 특정인을 저희들은 여기서 이 방송에서 지지하거나 뭐 옹호하거나 또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단 걱정이 되기 때문에 후보들이 좀 떳떳하게 자기들의 정견을 발표해서 당원들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엠마님께서 안영환님 목포에서 나오시면 좋겠네요. 이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포에 손혜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혜원 씨하고 지금부터 한 번 더 칼을 갈아야 돼요?